안녕하세요, 무당혜성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다 보면 이제 신이 실리거나 아니면 조상님들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서 조상님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조상님들의 한 또는 원력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어떠한 한을 풀기도 하고 제갓집들의 이제 바라고 원하는 사항을 이제 이루게끔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요, 조상님들을 정말 3대, 5대만 가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억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그런 데 보면 데자뷰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고 이제 그러한 현상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의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가문을 보면 가문의 전통을 계승했다. 아니면 뭐 우리가 기업가의 정신을 계승했다. 고 누구누구의 어떠한 기업 정신을 현재 이 기업은 잇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기업을 탈바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이 실리거나 몸주신이 오면 그 무당의 삶이 탈바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그러한 기억 또는 조상님들이 해왔던 어떠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무당이 계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실렸을 때 우리가 그 조상님들의 한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기억이라는 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그 유전자 속에는 그 조상님들의 기억도 같이 유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재능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기질적인 부분도 유전이 되지만 그거 안에 그것이 발현되었던 어떠한 그때 그 조상님들의 기억들도 또는 가치관들도 또는 신념들도 그러한 것들도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멧돼지 할머니가 이러한 한이 있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관찰을 오래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오랫동안 봐오면 면밀하게 특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오래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장단점, 가치관, 특성을 알 수 있듯이 우리한테 오신 조상님들도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조상님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상님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 조상님들의 억울한 면들을 내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신령님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린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내게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조상님들의 기억이 나한테 내려왔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표현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반려견을 관찰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찰을 면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까지 미치게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란 무당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도 교정해 나가는 거고 내가 신을 모시는 방법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할머니는 젤리를 좋아하는데 사탕만 올리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대신 이제는 젤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술을 마지못해 드셨구나. 그러면 술을 안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면 수정 또는 보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교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나란 사람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조상님들도 교정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의 태도를 교정해 나간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기억도 유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우리 실령님은 저거랑 똑같아.
이러한 것들이 다 기억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런 신령님의 명패를 가지고 왔어를 그 탱화 속에서 특정 인물로서 쭉 나한테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님을 찾는 거죠. 어떠한 면에서는. 이 찾는다라는 말은 이게 참 애매한데 저는 찾는다라는 것보다는 만난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네. 우리 조상님을 그 탱화 속에 저러한 산신 할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우리 조상님을 대간님이라는 탱화 속에 신화 속의 인물로 만난 거예요. 네. 얼굴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기억만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 기억이 어떠한 형태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탱화 속에 이미지화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거예요.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좀 더 쉽잖아요. 우리가 문장화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장으로 기억하고 단어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단어를 이미지로 치환해 가지고 기억을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사님의 이러한 느낌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색깔로도 바꿔보고 맛으로도 바꿔보고 또는 다른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조상님들의 그러한 한각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접신이 됐으니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려왔으니까 내 몸에 실렸으니까. 하지만 그 내 몸에 실렸어도 그 기억을 결과론적으로 말로 뱉는 거는 나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글로 쓰고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느낌 레벨에서 있는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가시지가 않아요. 찝찝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을 하면 그게 풀려져 나간다고요.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찝찝함이 무엇에 가깝지, 이 느낌이 무엇에 가깝지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 느낌이 할아버지에 가까운지 할머니에 가까운지, 이 느낌이 친가인지 외가인지, 이 느낌이 살아 계신 현재 분인을 가리키는 건지 돌아가신 분을 가리키는 건지 어디에 가까운지를 자꾸 관찰하고 찾아봐야죠. 그렇게 자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찰이에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거다, 이게 아닌갑다, 이거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나의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느낌은 여기에 가까워, 나의 이 느낌은 여기가 가까워. 모두가 똑같이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 네. 대체적으로 열의 7, 8은 왼쪽 어깨가 아프면 친가 쪽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아, 이러한 통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형태로 또는 구전이나 글로써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사를 볼 때 활용을 하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사위 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 직관을, 규칙성을 가지고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언어로 만든 게 진실이 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그게 틀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싶으면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가위로 훔쳐서 와라,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개개인이 받은 공수인데, 나만이 받은 공수인데 이게 통용이 되더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가문의 비법이라고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비법 뭐 레시피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문에 따라서 내려오듯이 무당에도 이제 어느 선생님에서 배웠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 선생님의 정신을 또 개성하는 제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어떠한 정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조상님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꿈과 정신을 내가 계승해서 그것을 내가 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풀고 가겠다. 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것을 한번 풀겠다. 그래서 이것을 되물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가문의 저주라는 것은 계속 되물림이거든요. 유전이 계속 되물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물림이 되는 거고. 그것을 나의 세대에서 끌어내겠다.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조사님들의 업들이 줄줄이 내려온 거를 내가 무당이 되고 그것을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세대에서 내가 무당이 된 내가 다 끝내고 가겠다. 이러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예. 내 거 아니니까 내 책임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가문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 생긴 거는 그 가문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대물림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뭐 오늘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별다른 게 없었고요. 기억도 유전이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억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제가 집에 조사님들의 기억도 내가 받아서 말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나한테 오시는 조사님들의 기억도 나한테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이제 그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나랑 조사님하고의 관계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업을 닦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은 내 삶을 내가 교정을 해나가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내가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구만리예요. 바꿔야 될 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꾸질 못해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꿔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싶으면 설거지하고, 절안 가서 그냥 절을 하고 싶으면 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옥수물을 갈고 싶으면 그냥 옥수물로 가는 거고, 갈기 싫으면 안 갈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딪혀가면서, 행동으로 부딪혀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되짚어보고 반출을 해보면서 또 나란 사람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의 또는 글과 영상과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긍정적인 사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예. 다른 사람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받는 영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반면에 그 반대는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굉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둬야죠. 예. 그래야 그 에너지를 내가 흡수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무당분들마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는 게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르다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예.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하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그 결과가 선의로 돌아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선의를 갖고 행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좋지 않다고 해서 나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는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내 조상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상님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아야지 그분의 기억을 내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내가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태에서 어떤가.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거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변화를 하고 항상 바뀐다. 하지만 굵직한 사람 성격이나 본성이나 기질이나 자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부여를 받은 거고 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좀 더 어디에 쓰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조상님들의 기억도 유전이 되는데 이 기억을 어디에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을까? 어디에 쓰면 가장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게 기억도 유전이 된다. 이 영상을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